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고미숙 씨의 나이듦에 대한 그 강연을 좀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로 풀어내요, 항상.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이 불교로 이제 이분은 고미숙 씨는 그거밖에 모르니까요. 불교로 풀어내는데, 사실은 이거는 참 굉장히 공동체, 기독교적 공동체가 참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커뮤니티로, 재산에서 커뮤니티로 가야 되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나눔을 갖겠습니다. 그 고미숙 씨는 이제 지식 공동체를 하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목적은 공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100세 시대인데, 이것이 인생에서 이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은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는 게 목표라 그러는데, 그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지루한 인생이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게 이제 100세 인생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는 거는 똑같대요. 재산에서 커뮤니티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같은데, 이제 저는 기독교적 공동체, 우리가 진짜 꿈꾸는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고, 그 10대부터 80대까지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지식 공동체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문화 전반에 대한 사유가 없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100세 인생 주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은 2600년 전에 죽음을 연습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다. 20세기의 삶의 척도는 노동과 화폐이다. 20세기의 삶의 척도는 노동과 화폐였죠. 근데 이 기준을 21세기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노인들도 계속 일을 하면서 노동과 화폐로만 산다는 것은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에 맞는 비전을 바꿔야 하고 담론이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응? 노인들이 뭐 잘못했냐 막 이러면서 고령화 사회 저출산 막 이러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저출산도 책임을 져야 되냐. 그리고 MZ 세대가 5, 6명을 먹여 살린다, 노인들 5, 6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MZ 세대는 50대, 60대가 먹여 살린다. 그들은 50대, 60대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 언론이, 문화가 통계를 자꾸 내가지고 고령화 사회, 막 저출산, 막
그 MZ세대가 뭐 5, 60대를 뭐 7, 80대를 뭐 5, 6명을 먹여 살린다 자꾸 이래가지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통계를 왜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공감이 가고, 고령 사회는 고령인 사람은 지혜예요. 사실은 지혜. 근데 사회의 짐덩어리가 된다는 이런 통계를 자꾸 내면서,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MZ세대는 적대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노인 세대는 화병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내는 담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론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바꿔야 되고, 100세 시대에 맞는 비전을 바꿔야 되고, 담론이 생겨야 된다. 20세기의 노동과 화폐의 담론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업혁명은 죽도록 일하게 만들고, 노동과 화폐는 노동하지 않는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동양고전이 말하는 인생 주기로 보면 인간의 적정 수명은 125세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양생이라는 개념이, 그게 꼭 이제 잘 산다, 이게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라고 이제 보냐면 순환이라고 봐요. 순환. 이게 이제 순환이 문제지, 이게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니꺼 내꺼,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환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20, 30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로 살면서 50대, 60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20대, 30대는 그 엄청 검색을 잘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꿈이에요. 우리 이제 학생들 아주 그 공부는 못하지만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그러니까 약은 애들이 있거든요. 생활적으로 아주 얕고 엽렵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 데리고 여행 가고 싶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비용을 대주고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순환이 문제지, 이제 뭐죠?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성형 천국인데, 이것은 자본이 청춘을 강요하게 되어 있고요. 자본은 청춘을 강요한다. 그래서 노동, 화폐, 소비, 열정, 에로스, 이미지, 중독, 발산, 쾌락.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생애 주기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청춘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과 화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5, 60대인데도 뭐 거의 딸이랑 비슷하다 할까? 그래서 50대, 60대인데도 청춘을 모방하고 표절한다. 근데 이게 아름답냐? 계절과 같은 생애 주기를 우리는 가을을 여름으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고, 생명 에너지의 낭비죠. 그게. 그리고 뭐 50대, 60대가 그 팽팽하게 그거 유지하고 막 이러면서
그 청춘과 경쟁하려고 한다 그럴까? 그런 게 생명 에너지의 낭비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 엄마가 젊어 보이네 이게 칭찬이고 너희 엄마가 참 현자 같네, 너희 엄마가 참 지혜롭네, 이게 이제 목표가 되지가 않고 딸보다 젊어 보여서 뭐 하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욕망이 뜨겁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노년이 축복이 되려면 청춘을 모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연대기를 창조해야 된다. 노인이 지혜로워야죠. 노인은 젊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중요한 거죠. 가을의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거. 이것은 청년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청년과 다른 것이다. 이게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노년은 지혜와 성찰, 우정과 지성의 연대기. 그래서 겨울의 수렴성, 그리고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이제 공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공부하면은 뭐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 이런 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공부예요.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리고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노년은 데이터를 활용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 노년이다. 노년이 할 일이다. 그리고 죽음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것을 사유하는 게 노년의 할 일이다. 철학이 탄생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수렴, 성찰, 통찰, 그리고 씨앗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노년이 할 일이다. 이것은 결코 청년이 흉내낼 수 없는 지점이다. 왜 겨울이나 가을을 겨울이나 가을인데 왜 여름을 흉내내려고 그러나 하는 얘기를 이제 쏟아내시는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과 동력 부족을 뭘로 보냐면 20세기의 청년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거나 뭐 부대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굴이 동안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리니까 아주 40대가 돼도 해맑은 게 요즘 세대라는 거죠.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MZ세대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지만 그 막막한 시대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한다. 그러면서 물질, 시스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삶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나 시스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결핍감을 주고요. 결핍과 질투심을 유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고요.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이 물질과 시스템 이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중년의 돈이 청년에게 순환된다면, 이것이 공동체, 마을 단위에서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과 청년이 같이 여행을 가면 경제가 순환된다.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이 격차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 매이거나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몸은 자기 증식을 하려고 그러고 욕망, 소유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은 안과 밖이 없고요. 바다와 하늘이고요. 하늘만큼 크고요. 그 다음에 우주.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봐야 된다. 마음은 수렴과 자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디언이나 이제 이런 원주민들은 이제 자기 아이를 돌보고 그러는 시기가 끝나면 60대 여성 중에서 지도자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60대가 되면 여성들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영토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그런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이제 가장 좋은 공동체로 지식 공동체를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는 크리스찬 공동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